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9월 20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을 사냥했다.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사냥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벌금형 정도를 예상을 했고, 심지어 무죄가 나올 거란 이야기를 오늘까지도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 특히 재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죠. 한성진 부장판사가 좌파 성향이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정 부분 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2년 이상 끌어오면서 원래 1심을 6개월 만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지금 2년 만에 1심이 나왔고, 중간에 또 강규태 부장판사가 시간을 끌다가 도중에 사퇴해서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특히 검찰이 오늘 구형을 하면서, 뭐 검찰이 무죄는 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벌금형 정도를 다들 예상을 했었죠. 그 민주당에서 벌금형을 예상을 해서 한 벌금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넣으면은 그 다음에 1심 선고에서 100만 원 이하로 벌금에 넣으면은 이재명은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기대를 했는데 무려 징역 2년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형이 구형이 났고, 이 구형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지금까지 2년 이상 거의 3년째 이재명의 사법위기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죠. 사법 리스크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말들을 했지만은 이게 어떤 수치로 놓은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형이긴 하지만은 검찰이 요구하는 형량이긴 하지만은 처음으로 징역 2년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죠. 그것도 벌금이 아니고 징역 2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에 멘붕 상태에 빠졌을 텐데.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재판이 막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8시를 넘긴 시간인데 조금 전에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1심 선고 당초 오늘이 9월 20일 이 구형을 하고 나면 보통 한 달 이내, 그래서 10월 달에 1심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지만은 이걸 좀 미뤘습니다. 1심 선고를 11월 15일, 그러니까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또 한 2주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 더 늦춰서 선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11월까지 넘어가긴 했지만 구형에서 2년 형량이 나온 걸 무죄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선고 날짜를 1월 15일로 잡은 것은 뭐 한성진 재판장, 부장판사의 의지겠지만은 그 1심 선고를 할 때는 제가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성진 부장판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사합의부, 그전의 사법고시 체제의 형사합의부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배석판사 두 사람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고 거기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게 되죠. 피선거권의 박탈점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또 당대표직도 내놔야 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이 되니까는 형이 끝나고 나서 5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다가 민주당은 그때 대선 때 지원받은 국고 보조를 받은 434억 원을 또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1월 15일 날 1심이 나오고 나서 또 2심, 3심,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돼야지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신속 재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선거법은 1심이 6개월, 2심이 3개월,
3심이 3개월, 그래서 1년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1심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2심, 3심은 더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사건 기록만 보면 된다. 그래서 2심은 3개월 이내에도 끝낼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3개월 이내. 그렇게 되면은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년 봄이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건 1심이 더 빨리 나올지 모릅니다. 바로 위정교사 재판이죠. 위정교사 재판은 이게 사건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거기다가 녹음 파일이 있죠.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위정을 부탁을 하는 녹음 파일, 온 국민이 들은 게 있습니다. 박종원 의원이 그때 공개를 했죠. 그리고 김진성 씨도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2심을 끌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거 1심이 11월 15일, 그러니까 선거법 1심 전에 나올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9월 30일 날 구형이 나옵니다. 두 번째 구형이 나오는 거죠. 이재명에 대해서. 구형이 나오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선거법에서 징역 2년 구형이 나왔으면은 이 다른 재판부에서도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구형이 또 실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형사 33부 김동영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달 정도라고 하면은 10월 말에 정말 10월 대란설 거기에 맞춰서 10월 말에 1심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1심이 하나 위정교사가 나오고 11월 15일에 지금 구형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선거법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어떤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지 못할 그런 처지가 되는데 대법원에서 2심에서 또는 3심에서 뒤집힐 것을 그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재명과 같이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야당에서 이재명 손절론이 나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재명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탄핵 정국을 상당히 세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탄핵을 위한 여러 가지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0월 달 되면은 예정대로 전국에 대혼란이 올 텐데 그래도 지금 검찰과 법원의 시간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시계가 더 빠릅니다. 검찰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이제 갓 출범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사건 수사도 그렇지만 이재명을 겨냥한 남은 수사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것도 김혜경 씨는 이미 소환을 해서 조사를 벌였고 이재명에게는 지금 서면 질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죠. 이것도 수사를 더 빨리 진행을 하면은 이재명을 또 추가 기소를 하게 되고 또 정자동 호텔 특혜 사업 여기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최대 1대 위기를 맞았다. 이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양형 기준표. 이게 그냥 검찰이 어떤 기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형 기준표가 있죠.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이런 2년형을 지금 구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실체가 있다. 이것이 이제 확인됐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이 정도 구형이 나왔으면은 이 재판의 흐름상 이것은 1심 재판 자체가 이재명의 유죄를 선고를 했다. 그냥 구형이긴 하지만은 징역 2년 정도가 나오면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11월 15일 1심 선고를 하게 됐는데 오늘 2년이 상당히 높은 형량이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검찰이 쭉 선고문을 구형 선고를 이렇게 읽은 것을 보면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무슨 당 대표고 이런 이야기들은 다 제쳐놓고 죄질만 봐야 된다. 얼마나 이게 유정한 범죄인지 그것만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을 했다.
이렇게 이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혐의는 그거죠. 고 김문기 씨 몰랐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4단계 상향 조정을 한 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압력이었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짓말들이 전부 다 검찰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구형 의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수이다. 그 이제 유세 같은 데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중형을 구형을 한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 그러니 뭐 야당 대표라서 뭐 이 잣대를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전에 유창훈 영장판사는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재명이 야당 대표인 점을 하나의 기각 사유로 들기도 했죠. 그것과는 정반대의 검찰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한데, 사실 뭐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부터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벌금 수백만 원 정도를 구형할 걸로 다들 예상을 했었다. 2년은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또 윤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 대표와 끝까지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격앙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전국을 조성을 하려고 하겠죠. 또 검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를 사냥을 했다. 자,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징역 2년 구형은 검찰이 그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최고치의 선고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나 여러 가지 그 법조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을 무죄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죄를 해놓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모든 것이 날아가니까 그 민주당의 사정을 또 봐서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사정을 봐서 벌금 한 90만 원 정도를 할 거다. 그 이야기도 그전에 나왔지만, 오늘 만약에 이 구형이 벌금으로 나왔으면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징역형 2년형이 나왔으므로 법원에서 그런 판단, 그런 그 1심 선고를 할 수는 없다.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사법위기, 지금까지 말로만 다 했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모든 사건 중에서 오늘 첫 구형이 나왔고, 그 구형이 실로 엄청난 중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큰 충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좀 더 강도 높게 윤석열 정부 탄핵 전국을 조성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셀프 사면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을 테지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조희대 그 대법원장 체제가 지금 굳건해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신속 재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시간표가 이재명의 정치 시간표보다는 훨씬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곧 11월 15일 그 전에라도 10월 말쯤에 이 유정교사 선고가 1심이라도 유죄가 나오면은 민주당 안에서 손절론이 확산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